정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해보다 5배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한미 방위비 협정 내에서 협상하자는 한국의 주장도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 한미 방위비 협정 이 협상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 논란의 본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네트워크 이정욱식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요. 토지 제공과 같은 간접비에서부터 그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그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걸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세금 감면, 그리고 카투샤와 같이 여러 가지 간접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현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 그 주한미군 주둔협정, 즉 소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1980년대 말 들어서 미국에선 좀 쌍둥이 적자라 그래서 그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또 한국은 좀 3조 호황 그래서 굉장히 그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맹국인 미국의 형편은 좀 어려워졌고 한국은 좀 여러 가지 경제 수단이 좋아졌으니까 네. 동맹의 정신에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좀 부담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방위비 분담금인데요. 네. 그래서 1991년도에는 한 1,000억 원 정도 우리가 주한미군 그 주둔 경비를 지원했는데 네. 올해는 1조 389억 원, 그러니까 28년 사이에 10배 정도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0배 정도 늘어나 있는데 처음에 그러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구속력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특별조치협정 SM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소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오히려 소파에는 관련된 규정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발생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해서 특별히 한국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조치협정 SMA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거의 뭐 91년부터 10배 정도 지금 인상이 됐는데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내년에는 지금 5배 이상을 인상을 요구하고 미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단 1년 만에 5배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게 서로 이 그 우방이라는 국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오보이거나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집요하게 5배 정도 인상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 후보 때부터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받겠다라고 네. 한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또 미국 그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우선주의를 얼마나 잘 관철하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한국을 상대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실질적으로 미군이 한국에만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토 주둔군이라고 해서 유럽에도 주둔하고 있고 일본에도 일부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위비의 분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임대료도 그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칠 경우에는 한 70%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70%라는 게 어디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일본이 한 70% 정도 네. 부담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토지비를 비롯한 간접 비용을 계산해 넣을 경우에
한 7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집단하고 체제이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뭐 경제 규모로 보나 미군 그 주둔 규모로 보나 한국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미국의 어떤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네. 또 이번엔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유고평 이런 것들이 좀 네네.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기의 그 외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뭐 무기도 많이 팔고 방위비 분담금도 많이 올리고 또 동맹국의 국방비도 많이 올려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곧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트럼프로서는 뭐 최대한 네. 많이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조 정도 부담을 하다가 6조까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국방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 견딜 수는 있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분석이 돼 있습니까? 6조 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국방비의 12% 정도 되는 네. 액수이고요. 뭐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크냐 작냐 이걸 떠나서 네. 그거를 지금 6조 원까지 늘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은 크게 볼 때 주한미군 기지에 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의 인건비 또 뭐 기지 건설과 같은 이제 군사 건설비, 네. 뭐 탄약 정비와 같은 군수 지원비 이렇게 크게 3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이 지금 5배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온갖 항목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한미군한테 특별수당을 달라. 또 주한미군이 동반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계 지원을 좀 해달라. 네.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훈련하고 있는 미군들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해달라. 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략자산 운영비도 지원해달라. 네. 그러니까 모든 항목들을 갖다 붙이는데 이거를 신설하려면 관련된 법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방위 분담금 항목 내에서 원칙 내에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드는 전체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그런 데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4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2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 5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네, 거죠. 5조 2천억. 네. 예. 근데 이것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운영 유지비가 2014년도에는 2억 2천만 달러였다가요. 네네. 2018년부터 22억 달러, 10배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0배 이상이 뛴 이유를 지금 미국 국방부는 밝히지 않고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역에 있는 전략 자산의 전개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기서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려면 기름값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어떤 전개비만 과거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2018년부터는 그런 전략 자산의 일반적인 운영 유지비를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렇게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뜬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단순 수치를 비교를 해봐도요. 대표님 5조 네. 2천억 정도 드는데 한국에 6조를 부담해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우리 한국 주둔비,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겠다. 그런 생각과 일치하는 거네요. 하나도 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까지 받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익까지 추구하겠다는 뭐 그런 책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용병화한다고 못 쓰는 거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러운 미국의 주장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대로 방어를 하고 있나요? 논리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가지 항목,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와 군수 지원비 이외의 항목을 신설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법적 규정도 없고 동맹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입장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미국의 요구가 아무리 좀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인건비의 75%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25%를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간접 고용 방식에서 직접 고용 방식으로 가고 그에 따라서 100%의 임금을 한국이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양보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항목을 신설을 해서 뭐 주한미군을 용병화한다든지 전략자산 전개뿐만 아니라 그 운영 유지비까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돈도 돈 문제입니다만 전략자산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네네. 또 그 비용을 한국에 되게 되면은 뭐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 한남 관계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단적으로 봤을 때 미군의 주둔 비용을 100% 다 한국이 내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앞으로 이 문제가 정말 정부에서 좀 굉장히 그 방어 논리를 잘 개발을 해서 잘 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